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난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유럽의 전래동화 미녀와 야수를 원작으로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신사적인 왕자의 이미지를 깨부수며 외모지상주의와 마녀 사냥에 대한 당시 시대상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차가운 성품으로 인해 요정의 저주를 받은 남자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다룬 작품 미녀와 야수입니다. 본 영상은 미녀와 야수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성에는 어린 나이에 영주의 자리에 오른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감히 그에게 대들거나 바로 잡아줄 인물도 없었기에 그 소년은 오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지닌 채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파가 소년의 성에 찾아오더니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며 하룻밤만 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에 소년이 노파의 흉한 외모를 비웃으며 그 청을 거절하자 노파는 진실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그 모습의 소년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녀에게 용서를 빌지만 요정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를 야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후 소년의 21번째 생일까지만 피어있을 수 있는 장미 한 송이를 건네며 마지막 꽃잎이 모두 떨어지기 전에 그가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눠야만 마법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에 절망하며 성 안에만 숨어 지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포악해지고 세상에 대한 비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야수의 성에서 좀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는 발명가 모리스의 딸이자 아름다운 미모로 유명했던 벨이란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소문난 독서광으로 언제나 책을 옆에 끼고 다니며 소설 같은 인생에 대한 환상을 가졌고 그런 벨의 모습에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예쁘지만 이상한 아가씨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안녕, 벨.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보지? 그림도 없잖아. 상상을 하면 다 보이게 마련이에요. 여자가 책을 보면은 따지는 게 너무 많아졌어. 안 돼. 어떻게 생각해? 잠깐 같이 가서 내 트로피들을 구경하실까? 제발 게스턴 안 돼요. 집에 가서 아빠를 도와야 돼요. 그 미친 영감탱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걸? 우리 아빠는 안 미쳤어요. 천재일 뿐이에요. 마을의 인기남인 사냥꾼 게스톤은 자기애가 넘치는 나르시스트였기에 자신의 아내로 걸맞는 여인은 최고의 미녀인 벨뿐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그는 언제나 벨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지만 그녀는 매번 자신에게 무례를 범하는 게스톤에게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벨의 아버지 모리스는 자신이 개발한 자동 땔감 제작기를 대회에 출품하기 위해 집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된 그는 늑대의 추격을 피해 우연히 야수의 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그는 마법에 걸린 야수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손님의 시종장인 루미에와 가정부 미세스 팟은 반갑게 모리스를 맞이하지만 타인의 방문을 격하게 꺼려하던 야수는 그를 발견하자마자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넌 누구냐? 왜 이곳에 온 거지? 여긴 네가 올 것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너 야수를 구경하러 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하룻밤 비를 피하려고. 그래, 묵을 곳을 마련해주마. 한편 게스톤의 청혼을 뿌리치며 모리스의 소식을 기다리던 벨은 그가 타고 나갔던 말 필립이 홀로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이에 필립의 안내에 따라 야수의 성에 도착한 벨은 감방에 가둬진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했죠? 어서 가라, 어서. 그럴 순 없어요. 여기서 뭘 하지? 전 아빠를 찾으러 왔어요. 제발 내보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를 아빠 대신 애신 남아있겠다고? 안 그래. 그런다면 풀어줄 건가요? 넌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어야 돼. 풀어주세요. 됐어. 벨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야수의 성에 포로로 남겨지게 되고 루미에는 그녀가 자신들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야수에게 벨을 감방이 아닌 좋은 방에 안내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야수는 그의 제안을 무시하던 것도 잠시 서글프게 우는 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그녀를 아늑한 방에 데려다 줍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내려오라고 했는데. 그 아가씨가 마법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바보가 아니야. 그녀는 너무 아름답지만 내 모습을 봐. 주인님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놀라게 하지 마시고요. 온 인상을 주도록 하셔야 합니다. 점잖게요. 저 주인님 그래, 그녀는 어디 있지? 안 오겠대요. 저녁 식사로 내려오랬잖소. 배가 안 고픈거려? 이 문을 부셔버리겠어. 제발 좀 더 신사답게 구세요. 저녁 식사하러 오겠소? 싫어요. 그렇게 야수와 벨은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엔 크게 다퉈버리고, 이후 야수는 마법 거울을 통해 벨이 자신을 경멸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조금이나마 품었던 희망을 모두 저버리며 몹시 낙담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배가 고파진 벨은 몰래 방을 빠져나와 루미에를 비롯한 많은 하인들에게 화려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그 후 성을 둘러보던 그녀는 호기심에 못 이겨 야수가 금지했던 서쪽 탑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벨은 찢어진 초상화와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여기 들어왔지? 죄송해요. 무슨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알아? 내가! 어딜 가세요? 약속이고 뭐고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기다려요. 야수로 인해 공포에 질린 벨은 황급히 성을 떠나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늑대 무리가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늑대들의 표적이 된 순간 야수가 등장하여 벨을 둘러싼 모든 늑대들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야수는 늑대에게 상처를 입어 그만 정신을 잃고, 벨은 자신을 구해준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다시 성으로 돌아가 야수의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고마워요. 절 살려주셔서. 천만에. 야수는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벨의 모습에 점점 호감을 느끼면서 책을 좋아하는 그녀에게 자신의 도서관을 통째로 선물하고, 이에 벨은 지금껏 여자가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당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야수에게 그녀 또한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후 벨은 어린 나이에 저주에 걸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야수에게 글자나 식사의 절 등의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며 그와의 시간을 보내고, 그 모습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야수의 하인들은 그의 21번째 생일날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도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우리? 그놈이 성 안에 가두었어! 누굴? 배를! 누가 배를 가두었단 말인가요? 야수가! 무섭고 괴물 같은 야수가! 덩치가 큰가요? 아주 주둥이가 못생겼고 아주 무시무시해! 우리가 도와주지요. 정말 고마워! 우와! 아무도 안 도와주다니! 난 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모두 그녀의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죠. 모리슨 정상이네. 벨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는 점이죠. 만일 그녀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으면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잡아넣으라고? 게스톤은 벨의 아버지인 모리스가 마을 평판에서 미치광이라 불리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로부터 결혼에 대한 승낙을 강요하기 위해 정신병원 원장을 돈으로 매수하고, 한편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벨은 야수가 연 둘만의 무도회에 참석하여 그와 꿈같은 밤을 보내게 되는데, 왜 그러죠? 아빠를 한번 만나고 싶어요. 방법이 있죠. 이 거울로 모든 걸 볼 수 있죠.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빠, 괜찮으세요? 곧 돌아가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가보시오. 그럼 자유를? 가지고 가시오. 이곳에서의 추억으로 간직하시오. 저를 이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야수는 벨에게 사랑을 고백할 예정이었으나 그녀에게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에 결국 벨을 보내주기로 결심하고, 이에 야수는 그녀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늑대를 만나지 않도록 성에서 연신 포효를 울부짖습니다. 해내실 줄 알았다고요. 그녀를 보냈어. 뭐요?
할 수 없이 왜요?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 후 눈길에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발견하여 집으로 돌아온 벨은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는 마을 주민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이에 그녀는 야수가 존재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마법 거울로 야수의 모습을 비추지만, 이는 오히려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결국엔 야수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거기다 야수를 좋아하는 듯한 벨의 모습에 분노한 게스톤이 마을 주민들의 공포심에 더욱 불을 지르면서 그들은 벨과 모리스를 감금한 뒤 야수의 성으로 진격하고, 죄송합니다만 주인님. 날 내버려둬. 하지만 성이 공격당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내버려둬. 야수는 벨이 떠난 이후 깊은 상심에 빠져 나중에는 성 안으로 침입한 게스톤의 공격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한편 몰래 벨을 따라 나섰던 미세스 팟의 아들 칩은 모리스가 제작한 자동 땔감 제조기를 발견하여 이를 통해 벨과 모리스를 감금했던 문을 부숴버리고, 이에 곧장 야수의 성에 돌아간 벨은 야수에게 게스톤이 뒤에서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리며 그의 죽음을 저지하려 합니다. 야수는 벨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압도적인 힘으로 게스톤을 제압하지만 목숨을 구걸하는 그의 모습에 결국 숨통을 끊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돌아왔군요. 돌아왔어. 모두 제 잘못이에요. 좀 더 일찍 돌아왔더라면. 죽기 전에 당신을 이렇게 보게 되다니. 제발 죽으면 안 돼요. 사랑해요. 그 순간 장미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야수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그 후 그의 몸은 빛에 사로잡히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벨은 낯선 그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 눈을 통해 그가 야수임을 알아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 야수의 성과 하인들에게 걸려있던 모든 저주가 풀리게 되며 어두웠던 성에 다시 행복이 찾아오고, 인간으로 돌아온 야수는 벨과 함께 즐겁게 왈츠를 추면서 미녀와 야수는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본 작품에서 야수는 요정에게 저주를 받을 당시 11살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솔직히 부모를 잃은 후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기본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소년에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본인만이 아닌 모든 하인들에게까지 저주를 내렸다는 것은 요정에게도 다소 문제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다 요정이 바란 것은 사랑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었으나 소년은 야수가 된 이후로 더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절망에 빠져 살았기에 과연 요정의 벌은 정당한 처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초라한 몰골의 손님을 잘 대접하는지 못하는지에 따라 상을 내리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레파토리는 꽤 흔하기 때문에 미녀와 야수에서도 그저 야수가 저주를 받아 벨을 만나기까지의 밑바탕으로만 작용하는 것 같고, 애초에 원작에서는 야수가 요정의 청혼을 거절하여 저주에 걸리기 때문에 이는 애니에서만 해당되는 설정으로 보입니다. 미녀와 야수는 야수가 크리스마스를 싫어하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 후속편도 존재하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미녀와 야수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